어제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둘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청와대 정원을 산책을 했죠. 산책 중에 만난 불로문. 이 불로문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불로문, 말 그대로 이 문을 지나면 늙지 않는 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런 게 있었나? 언제부터 저게 있었지? 라고 궁금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 불로문 원래 있었던 겁니까? 저도 청와대를 출입하는 동안 네. 저기까지는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요. 네. 저기 조형물입니다. 저게 뭐 네. 문화재나 이런 건 아니고 청와대 내에서는 그래도 저기를 지나가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 네. 이런 뭐랄까요 풍설 같은 것들이 네.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김종국 실장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기서 네. 몇 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네. 제가 생활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전혀 저도 없었고, 지금 네. 언론 보도하면서 네. 이 청와대에 불로문이라는 게 있다. 얼추 한 번이라도 들었음직한데 한 번도 몰랐거든요. 저게 이제 우리 이 비서관 동쪽에도 없고 네. 청와대 아마 그 대통령께서 사시는 관저 끝에도 없습니다. 아마 새로 만드신 것 같아요. 아, 확실합니까?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몇 년씩 근무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 그래요. 최근에 만든 불로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 문을 지나면 오래 산답니다. 라고 했더니 멜라니아가 그럼 나 지나가야겠네요. 라고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지은 문이다. 글쎄요. 불로문을 지는 사람은 무병장수한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사진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한국에서의 일정을 다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 일행 지금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는데 지금 중국에서는요. 자금성 일대를 전부 다 통행을 금지시키고 환영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나오는 아마 저 장면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오늘 오후에 저 트럼프 부부가 도착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6시가 조금 넘은 지금 시간에는 자금성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 시진핑 정부가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모든 관람객, 일반 관람객이고 뭐고 다 안 받고 저녁 시간 전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진핑 부부 그리고 트럼프 부부가 보내고 있고요. 차를 마시고 또 경극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 자금성에서 만찬을 합니다. 자, 자금성이 왜 중요하냐 아시겠지만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머물던 공간입니다. 황제 대접을 한다는 얘기죠. 저기서 만찬까지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금성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약간 큰 거, 막 많은 거 좋아하는 트럼프의 마음을 좀 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취향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 경복궁과 자금성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네네. 자금성의 웅장한 맛은 있지만 또 아기자기한 맛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경복궁의 그렇죠. 맛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취향에 따라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네. 근데 저 속뜻을 찾아보면요. 트럼프가 아주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심정수 차장이 얘기한 대로 자금성에서 특히 권룡 황제가 차를 마셨다는 삼위당에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외빈인 트럼프를 우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누구죠? 시진핑을? 이번에 당대회로서 시황제에 등극했다는 소리까지 듣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권룡 황제 누굽니까? 권룡 황제 시절은요. 중국 민족의 가장 건설했던 시절이 권룡 황제입니다. 네. 본인들의 힘과 위엄과 위상을 가시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로서는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대접받는 것이 겉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속뜻을 알고 보면 마냥 그렇게 저는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언론과 인터넷에 청와대 만찬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일단 미국 언론들은요. 청와대 만찬에 오른 간장, 미국의 역사보다도 오래된 씨간장이 올랐다고 하면서 극찬을 했고요. 일본 언론들은 독도새우를 올렸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저 갈비구이부터 보실까요? 한우 갈비구이인데. 네. 저런데 양념을 할 때 왜 간장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60년 된 시간장으로 만든 갈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극찬을 한 거죠. 네. 미국 역사 얼마나 됐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건국의 아버지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간장이야. 네. 우리 미국 역사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간장을 가지고 저렇게 우리 대통령 대접을 해줬네? 라고 이제 극찬을 한 거고, 반면에 이제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독도새우. 오늘 보니까 포탈에서도
아직까지도 검색어 1, 2등에 독도새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독도새우라는 게 독도 인근에서만 잡히는 소량 잡히는 새우인데 네. 저것을 대접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어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니 이 독도가 영토 분쟁이 있는데 이 독도가 이 한국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걸 내놓은 것 아니야라는 이제 볼멘 소리를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일단 한국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일행. 뭐 청와대 만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청와대 만찬에 대한 논란 살펴봤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님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이모저모 말이 많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내용으로 다음 순위를 준비했습니다.